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 신생아들이 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낳은 산모 역시 폐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결핵에 감염된 채 태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선천성 결핵 감염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보고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이란성 쌍둥이를 출산한 35살 여성이 이달 20일 폐결핵에 걸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이 여성이 출산한 쌍둥이들을 각각 검사했더니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모두 폐결핵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 다 미숙아로 태어난 탓에 인큐베이터 생활을 한지라 방역당국은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결핵에 감염된 채 태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천성 폐결핵, 다시 말해 엄마로부터 아이가 수직으로 감염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희가 결핵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아마 처음 보는 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는 결핵이 좀 더 많았을 때는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증상은 없지만 산모는 고열과 의식 저하로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았던 시기에 전남대병원과 광주 기독병원에 함께 있었던 다른 신생아들과 직원들을 상대로 또 다른 감염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동기간에 같이 입원했던 아이들 같은 신생아의 경우는 결핵약을 복용하는 예방적 진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법정 2급 감염병인 결핵은 전국적으로 2만 명 안팎의 환자가 새로 생겨나고 있지만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는 지난해 578명의 신규 결핵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에서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죠. 종료 시한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이젠 단계를 좀 낮춰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연장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종훈 기자가 시민들께 여쭤봤습니다.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대학가 PC방의 자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오후까지 손님은 10명이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어쩌다 손님이 많이 찾아도 백석 규모 중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난 업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지쳤습니다. 손님도 보시면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보시는 바에 손님이 7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는 이제 이율이 안 나오는 거죠. 사정은 인근의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고객인 대학생들 발길이 끊긴 지 6개월째인데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2차 유행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출은 지난해 30%대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순간의 방심이 코로나 확산으로 이어졌다며 장사보다 거리두기가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 안 하는 거 좀 시간이 좀 더 지체가 되더라도 손실은 물론 있겠지만 실내외 모임의 인원과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의 집합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를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서로 달랐습니다. 등교를 하지 않고 원격 수업을 듣는 자녀들의 학습이 걱정되지만 아이들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이게 접촉을 금해야 되는 입장인데 학교를 보낸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 위험성을 안고는 학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많죠. 취업에 필요한 실습 수업을 받을 수 없고 구인 구직 시장도 얼어붙어 거리두기 완화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는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4학년 이제 졸업을 맞아야 되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실습 같은 것도 많이 좀 제한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불편해요. 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4주간 유지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추가로 연장할지 말지를 내일 결정합니다. 일주일간 확진자가 없을 경우 단계를 하향하는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신규 확진자가 자가격리자 등 관리 범위 내에서 나올 것이라고 판단되면 1단계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그 병상에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수준, 그다음에 추후 예상되는 방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광주시 방역당국은 1단계로 전환해도 방역 수칙은 준수하도록 해 지역 경제와 안전 모두 지키겠다는 계획이지만 2단계 연장과 종료 중 무엇을 선택해도 부담이 남을 수밖에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에서는 해외 유입 코로나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나온 반면 지역 감염 사례는 없었습니다. 광주에서는 도미니카에서 입국한 뒤 소방학교 생활관에 격리된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남에서는 두바이에서 입국한 50대가 무증상 상태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지역 감염 확진자는 광주에서는 사흘째, 전남에서는 8회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가철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선뜻 집을 나서기가 쉽지 않죠. 영화관 가기도 꺼려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영화관이 해변에 등장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해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앞으로는 자동차 120여 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문화공연 대신 해변에 자동차 극장이 열린 겁니다.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응원의 경적을 울리는 퍼포먼스도 펼쳐집니다. 가로 20m, 세로 11m의 대형 스크린에 최근 개봉작이 상영되면서 380여 명의 관람객이 비대면으로 영화를 즐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쉽게 나가지도 못하고 좀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안전하고 비대면으로 영화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나오게 됐습니다. 시범 운영된 자동차 극장이 호평을 받으면서 완도군은 상설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또 국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명사심리해수욕장에서는 오는 31일부터 열흘 동안 백사장에서도 매일 밤 인기 영화가 상영됩니다. 스크린을 3면으로 설치해 관람객을 분산하고 영화 상영 시간 외에는 생일 축하나 프로포즈 등 이벤트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새벽 시간 광주의 한 차고지에서 누군가 시내버스 30여 대의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입니다. 비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사람이 버스 앞에 나타나더니 수차례 껑충껑충 뜁니다. 둔기를 이용해 버스 앞에 달려있는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시내버스는 모두 30여 대, 깨진 사이드미러와 사이드 언더미러만 90여 개에 이릅니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반쯤 운행을 시작했어야 할 버스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미러가 파손돼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첫 차를 몰기 위해 새벽에 출근한 버스 기사들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점검하자는데 백미러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부딪힌 줄 알고 이렇게 보니까 다른 차도 다 이렇게 전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우린 차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서로 이제 기사들은 허겁지겁 다 그렇게 있었죠. 갑작스런 피해에 버스 회사 측은 긴급 수리 작업에 나섰고 차고지에 대기해 있던 예비 차량들을 투입해 운행 차질을 피했습니다. 수장이 부르려고 해서요. 타 버스 운수회사에 가서 새벽에 가서 빌려오고 그 자동차 부속 상해를 새벽에 가서 깨워가지고 그 부속을 조달해서 운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행으로 인해 자칫하면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이 운행을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 경찰은 원한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고의로 버스 사이드미러를 파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영광의 한 중학생이 또래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숨졌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교육당국이 진상을 조사해봤더니 집단 성폭력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의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또래 친구들로부터 기숙사에서 집단 성추행을 당한 뒤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으로 숨진 중학교 1학년 A군.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 집단 성폭력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영광학폭사고처리 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간 결과를 전라남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전라남도 의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4명 가운데 2명이 성폭력 사실을 인정했고 나머지 2명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2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범죄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불을 들치고 바지를 벗겨서 저희 아이를 만졌다고 합니다. 친구들 생각만 하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계속. 학교 측의 조치가 미흡했던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A군의 부모는 사건 초기에 분리 조치에 소극적이었던 교육청 직원들이 진상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대책본부에서 제외시키라고 전라남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그분들이 조사 대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참석을 해서 얼마나 정리부 역할을 해서 진행을 하실까 저희는 그게 의심스러웠거든요.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목격자 등 참고인을 대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운전을 하다 상무대 표지석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30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4시 20분쯤 차량 운전을 하다 광주 서구 치평동 도로에 있는 상무대 예터 표지석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상무대 표지석이 훼손돼 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A씨를 병원에서 붙잡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의회의 홍보 기념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은 광주 서구의회 강기석 전 의장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습니다. 강 전 의장은 서구의회 예산으로 구입한 넥타이와 닭이 세트를 가져가 개인 방문객 등에게 선물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선관위는 강 전 의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만 유용한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모든 대학 졸업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졸업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